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를 물으셨어요. 얘가 배밀이를 한 때가 몇 개월이었어요? 또 얘가 첫 이빨이 난 때가 몇 개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입양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발끈해 갖고 "아니 무슨 제가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나 왜 화를 냈지?' 안녕하세요. 윤혜미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저희 아이들 기를 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기른다는 건 장난이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저는 그때 주말 가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야 집에 왔는데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타고 기차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러고 집에 도착하면 파김치가 되겠죠. 근데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이가 둘이었는데 어린 놈은 제 다리에 엉겨 붙고 초등학생이었던 딸은 제가 신발 벗고 올라가서 옷 벗고 씻고 짐 정리하는 동안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조잘조잘조잘조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영혼이 없는 대답을 하거나 때로는 "있잖아. 엄마 정리 좀 한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별로 좋은 엄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하고 같은 학급의 학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 엄마 되게 속상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속상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전날 저희 큰아이가 학급에서 선생님한테 굉장히 사소한 일로 굉장히 크게 야단을 맞았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선생님이 너무하셨다.' 이렇게 생각했고 저희 아이는 찔찔 울면서 집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일도." 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엄마가 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삐죽삐죽하더니 인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인제 선생님한테도 화가 많이 났지만 10 살짜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바보야.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애가 앙 하고 울더니 "엄마 너무 바쁘잖아." 그러면서 "엄마 우리를 위해서 일하느라고 너무 바쁜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두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최선을 다한답시고 일을 한 거였는데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한 아이가 엄마한테 "그런 일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걔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최선이 아이한테는 최선이 아니었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자국 쪼로록 쪼로록 나 가지고 근데 쪼끔은 마음이 편한 것 같은 얼굴로 인제 애가 자고 있어요.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를 기를 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 정말 아이한테도 최선인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인제 아동복지와 관련된 일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제가 일을 하거나 정책을 만들거나 또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제 머릿속에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뭘 하다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인 아이들한테 최선일까? 이거 항상 한 번씩 더 생각해 봐야겠구나.' 뭐 비근한 예로 하루에 한 5개쯤 학원을 다니는데 아이가 피곤해할 때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정말 그게 아이도 행복한 최선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만 하는 말은 아니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똑같이 모든 아동 정책이나 모든 아동 서비스에 반드시 기본이 되어야 할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또 특별히 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잘 지켜져야 되는 절박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부모한테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들이 자기 친아이를 기를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물론 친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여전히 부모를 떠나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 있게 되는데 이때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어디서 자라고 싶으세요? 어떻게 자라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날 부모님이 너무나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떻게 자라야 할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부모의 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해주시는, 어쩌면 정말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시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자랄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입양이라는 제도입니다. 친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 다른 형태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4,500명가량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친가정에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또 3,900명 정도나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여러 가지 대안적 보호 방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입양입니다.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입양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동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아동은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친부모에게서 자랄 권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정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입양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아마 동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입양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8년에 조사를 했더니 입양 부모님들이 가장 입양을 해서 아이를 기르는 동안 어려웠던 일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다니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보거나 혹은 친부모가 나타나면 애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거나 또는 친자녀가 있으면 그래도 입양하는 친자녀 같이 기르지는 못할 걸? 이라고 하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또 입양을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실 때에도 제일 걱정되었던 것이 내가 입양 부모로서 받을 편견도 있지만 또 내가 입양해 오는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갈 때까지 입양아라는 굴레 때문에 사회의 편견에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가장 괴로워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신가요? 내가? 아닌데 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저는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학기를 지나는 딸이 육아하고 공부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셔서 친정어머님이 한 1년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오매불망 그리던 이제 제 아이가 제 품으로 돌아왔죠.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학과에 이 아이를 등록을 해야 앞으로 이제 신체 검사도 받고 유치원도 가고 그럴 거니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를 물으셨어요. 근데 그 물음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얘가 배밀이를 한 때가 몇 개월이었어요? 또 얘가 첫 이빨이 난 때가 몇 개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안 키웠잖아요, 1년간.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입양하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발끈해 갖고 아니 무슨 제가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니까 약간 놀라셨어요. 근데 제가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나 왜 화를 냈지? 나 왜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를 제가 안 키웠으니까 죄책감도 좀 있기는 있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제가 입양아라고 생각하면 우리 딸이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져서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입양보다는 출산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출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내가 20대 후반에 가난한 유학생인데 무슨 입양까지 할 여유가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은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입양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우,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야. 라든가, 애가 없나 봐. 라든가, 또는, 아, 이제 애들이 다 키워서 적적하신가 보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입양하신 부모님들께 여쭤보면 이분들은 그리 특별한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도 아니고 여유가 많아서도 아니고 또 꼭 애가 없어야만 입양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저 자녀를 기르면서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이 바깥에 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내가 기꺼이 품을 내어주리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입양 부모들의 입양 사연을 적은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내가 너를 입양한 이유는 다시 한번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었고 네가 사랑과 확신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와 주었으면 해서란다. 이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습니다. 입양 부모님들께서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달려와서 말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입양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을 배웠더니 큰아이를 낳으셨고요. 둘째 아이를 입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큰아이보다도 둘째 아이를 입양할 때 더 많이 준비를 하셨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둘째 아이가 들어올 때 훨씬 더 많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매우 배우는 바가 많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입양한 아이가 자기가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문제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아이는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입양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 그럼 나 부모님이 두 세트야? 생일 선물 두 세트 받는 거야? 이렇게. 물론 이 아이가 앞으로 계속 생일 선물을 두 세트 받을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이는 아마 입양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관대함과 사랑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편견이 별로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입양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편견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저는 가끔 미디어도 이렇게 입양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에서 입양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드라마 작가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쓰실 때 입양을 소재로 하신다면 내가 만약 입양 부모거나 또는 내가 만약 입양하라면 내 드라마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혹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써주신다면 우리 사회의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입양을 하신 부모님 또는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는 예비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양을 했을 때 아이하고 잘 지낼 수 있을까? 또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입양 사실 때문에 고통받지는 않을까? 또는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내가 입양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외로운 사실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조력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권리보장원은 물론이고 입양을 돕는 현장의 여러 입양기관들은 입양 부모님 또는 입양 예비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이런 걱정들을 불식시켜 드리고 또 다양한 정보도 드리면서 계속해서 입양 전과 입양한 후에 계속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생활이 충분하게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또 입양 부모님들이 외롭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입양인 부모님들이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조 모임에서는 서로 입양한 가족끼리 모여서 아이들 기르는 얘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도 얘기하고 또 무슨 정보가 필요할 땐 정보를 나누시기도 하고 그러죠. 사실 예년에 이맘때쯤에는 입양 가족의 날 그래서 굉장히 큰 잔치도 하곤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입양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로 지원을 해 드린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고, 혹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아, 내가 한 아이의 뿌리이고 또 날개가 되어 줄 수 있는 품이 좀 있기는 있는데.'라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입양을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입양은 부모가 다른 아이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내 아이 말고 다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최고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한 입양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일생은 입양을 하기 전과 입양을 한 후로 나뉜다." 입양을 한 후에 세상이 다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또 내가 사랑을 주니 아이들이 얼마나 더 큰 기쁨과 사랑을 돌려주는지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입양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셨다면 좋겠고요. 만약 그러시다면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우리가 아이들의 최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감사합니다.